안녕하세요. 한자풀이 김정음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 청룡의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절물청, 푸를청 그래요. 여기서는 푸를청입니다. 용용자 그래서 푸를용 그래요. 2024년 갑진년을 얘기하는데요. 청룡은 국어사전 의미가요. 동쪽에 일곱 별인 각, 항, 저, 방, 심, 미, 기의, 총칭. 이게 이제 국어사전 의미가 이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천간과 지지가 있는데요. 천간은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 다음에 이제 지지는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갑진년하고 여기에 이제 천간이 있고 지지를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 갑은 색을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천간의 색을 의미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는 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용띠, 그래서 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갑은 또 색이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천간의 색이 있는데요. 5개의 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갑과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기 할 때, 갑을은 파란색이고요. 병정은 빨간색, 무기는 노란색, 경신은 하얀색, 그 다음에 임계는 검정색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갑을은 파란색에 해당되니까 파란색. 그 다음에 이제 지지가요.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런데 이제 자는 쥐, 축은 소, 이는 호랑이, 묘는 토끼, 지는 용, 사는 뱀, 오는 말, 미는 양, 신은 원숭이, 유는 닭, 술은 개, 해는 돼지래요. 그래서 지는 용을 뜻합니다. 그래서 파란 용 그런 거죠. 예, 그래요. 그래서 용을 이제 인터넷상에서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용에 대한 의미가 용은 힘과 용맹, 지혜, 복과 행운을 상징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그런 상대방에게 건강과 행복, 성공 그리고 희망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용의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용이 여러분도 갑진년 24년에 또 건강과 행복 그 다음에 성공을 기원합니다. 자, 그래 우리 이제 한자뿌리 채널이니까요. 청룡 또 뿌리채 뽑아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푸를청, 절물청 그런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 8급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도 쓰고요, 이렇게도 씁니다. 예, 똑같아요.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는데요. 이게 이제 푸르다라는 말은 국어사전 의미가요. 하늘빛, 초록빛과 같은 빛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빛은 파란색이죠. 이게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이죠. 파란색. 그 다음에 이거는 녹색이죠. 푸른 녹색입니다. 녹색. 그렇죠. 녹색. 그리고 초록색이라고도 또 하죠. 초록색. 그래요. 그래서 파란색도 쓰고 초록색도 같이 이거를 두 가지를 똑같이 뭐라고 하냐면 푸르다. 이게 푸른색은 두 가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그 푸르다라는 것은 하늘이 파랗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풀이 우리 식물 자라는 풀이 초록색이죠. 녹색. 이게 녹색과 파란색을 같이 푸르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하늘빛과 초록빛과 같은 것은 빛을 푸르다고 한다. 국어사전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쓰는 거예요. 푸르다라는 말이.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한자상 의미는 뭐냐? 한자상 의미는요. 여기 맨 위에가요. 맨 위에가 주인주자입니다. 주인주. 그러니까 여기도 주인주죠. 똑같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거하고 똑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달월이에요. 달월인데 여기서는 고기육도 해당된다고 그랬습니다. 같이 쓰는 거예요. 고기육. 그래서 여기서는 고기육에 해당됩니다. 고기육에 해당돼요. 그래서 고기육은 우리가 이제 이 달월변이 들어가는 거는 심장, 폐, 간장, 소장, 대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신체 기능의 일부에 해당되는 몸 일부에 해당되는 것들을 전부 팔, 다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런 데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몸,
몸, 신체, 일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예, 고기, 우리 몸에도 살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몸이에요, 몸. 여기서 해석하는 것은 몸입니다. 몸이 주인주, 주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몸이 주되다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요 나이가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가면은 처음에 이게 태어나서 점점 성장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장 어느 때입니까? 이게 젊을 때죠. 젊을 때. 그죠? 젊을 때가 최고로 힘도 강하고 건강하고 튼튼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점점점 또 늙어갑니다. 그래도 노인이 되죠. 노인이 돼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가장 최고일 때, 가장 주될 때, 그러니까 몸이 가장 주되다 그런 뜻입니다. 몸이 가장 주될 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젊을 때죠. 그러니까 이 젊을 청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늘이 가장 좋을 때, 하늘이 가장 좋을 때가 어느 때인가요? 이게 막 어둡거나 막 먼지가 막 이렇게 황사현상이 끼었을 때요, 아니면 막 구름이 막 끼었을 때요, 아니면은 구름 한 점도 없고 아주 그냥 파랗게 아주 맑을 때예요. 파랗고 아주 맑을 때가 가장 좋은 거죠. 그렇죠? 이럴 때가 하늘 파란색일 때, 그죠? 파란색일 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면 풀도 겨울에 이렇게 시들어가지고 이게 그때가 좋아요? 아니면은 여름에, 아니 그 봄에 연한 녹색이 좋아요? 아니면은 그 겨울에, 아니야 여름에 한참 막 짙은 녹색으로 그냥 막 무럭무럭 자랄 때가 튼튼한가요? 여름에 여름에 초록색으로,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가, 여름에 한참 성장했을 때 그때가 가장 튼튼하죠. 가장 크고, 그렇죠. 가장 초록색이고, 예, 그럴 때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초록색, 그럴 때 이제 초록색을 말하는 거예요. 초록색일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파랄 때가 가장 좋고, 이 풀은, 식물은 이 초록색일 때가 가장 튼튼하고 가장 푸르다. 네. 그럴 때가 가장 좋을 때죠. 그때가 튼튼하고 가장 잘 자랄 때죠. 예, 그럴 때죠. 그래서 초록일 때가, 푸른 초록일 때가 가장 좋고, 그 다음에 하늘은 파란색일 때가 가장 좋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주되다 그래서 젊었을 때가 가장 튼튼하고, 또 그 하늘은 가장 파랄 때가, 그러니까 가장 좋다는 뜻이에요, 여기. 그래서 이 뜻이 가장 좋을 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르다라는 의미와 젊다라는 의미와 가장 좋을 때, 이런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젊었을 때가 좋은 거죠. 자, 그래요. 그러면은 좀 더 볼까요? 자, 우리 이제 한자 풀이 채널이니까요. 구체적으로 좀 뿌리채 뽑아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는 주인 주자라고 그랬죠. 주인, 여기 7급에 있습니다.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물건의 소유자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집의 소유자가 주인이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 주인이라는 것은 집의 소유자가 주인이에요. 어떤 물건을 갖고 있으면 그 갖고 있는 소유자가 주인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인 주자가 어떻게 해서 주인 주자냐면, 지금 이렇게 집이 있어요. 그 집이 있으면은 집 안에다 이제 그 사람이, 주인이 들어가서 불을 쓰고, 또 그 집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할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잠을 잘 때 불을 끄고 자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끄고 자고, 그리고 이제 자고 나서 낮에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저녁에 들어와서 불을 켜고, 또 거기 집안일을 좀 하다가 이제 잠잘 때 되면은 불을 끄고 또 자고 그러잖아요. 그게 주인이 하는 것이요. 집 주인이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집에서 이제 옛날에, 지금은 전기로 하지만 아주 옛날에는 전기가 아니었잖아요. 아주 한자가 있을 때는 그 전기가 아니고 뭐 기름불 아니면은 촛불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촛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촛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촛대가 이렇게 생겼고요. 거기에 촛대에 불을 켰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촛대가 이렇게 있고요. 촛대가 있고 거기에 이제 불을 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집에 촛대는 집에 있는 것이죠. 집 안에. 그렇죠. 집 안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저녁에 들어와서 불을 켜고 그 다음에 활동을 하다가 잠잘 시간 되면은 불을 끄고 자고 그 다음날 일 나가고 또 집에 들어와서 불을 켜고 또 끄고 이게 불을 켜고 끼고 끄고 하는 것은 주인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 주자입니다. 예, 그래요. 촛대에 불을 켜는 모습과 끈다, 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이제 고기육인데요. 고기육 요거는 달월이에요. 달월. 달월은 초승달 모양을 그대로 본뜻 상형문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한자상에는 이 고기육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고기육변은 4급에 있고요. 달월은 8급에 있는데 이 고기육하고 달월하고 같이 쓰는 거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장, 대장, 심장, 폐, 발, 다리 뭐 이런 거 그 한자가 들어가는 거는 전부 이런 자가 들어갑니다. 그때는 바로 고기육변, 즉 몸, 신체 일부에 해당되는 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육은 또 어떻게 해서 고기육이냐? 이거는 초승달 모양이었지만 이거는 고기육은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지금 명태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장에 가서 명태를 사가지고 아니면 또 생선을 사도 마찬가지예요. 생선을 사가지고 뭐 이렇게 찜을 해 먹거나 뭐 그 탕을 해 먹거나 해 보면은 그 살결을 살짝 띄어 보면요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진짜로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예. 그래서 생선 살결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생선 살점에 이렇게 그거를 하나씩 이게 띄어서 적음으로 이렇게 띄어서 보면은 이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자는 생선이 이렇게 있고요. 덩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생선 살결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실제로 그거 보면 그래요. 그래서 한자는 2개 이상 써주면 복수형으로 많다. 그래서 이렇게 2개만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예,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바로 고기육변이에요. 고기육. 그래서 이걸 갖다가 또 이렇게도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생선 덩어리에 살결 모양이다. 그런 겁니다. 좀 더 볼까요? 그러면 그 푸를청, 절물청이 들어가는 한자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지금 몸이 가장 주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푸르다, 젊다, 가장 좋다, 가장 좋다. 이 세 가지 푸르다는 뜻과 젊다는 뜻과 가장 좋다 그런 세 가지 뜻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보면은요. 이거는 해일자입니다. 해일. 그 다음에 요거는 푸를청, 젊을청, 가장 좋다. 여기서는 가장 좋다. 그런 뜻입니다. 가장 좋다. 가장 좋다. 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해가 가장 좋다 그런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하늘에 이렇게 지금 구름이 껴 있어요. 구름이 껴가지고 이제 구름이 다 걷히고 해가 떴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늘에 해가 떴을 때, 요때가 가장 좋죠. 요때가. 우리가 이제 그 평상시에 계속 며칠 동안 계속 맑을 때가 좋은가요? 아니면은 비가 오고 난 뒤에 이렇게 이제 구름이 꼈다가 비가 오고 나서 싹 구름도 싹 없어지고 하늘이 가장 맑을 때가 그때가 좋은가요? 비가 오고 나서 구름이 싹 걷히고 나서 파란 하늘이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그때가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면 구름이 껴서 비가 왔을 때 그 공기 중에 먼지라든지 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비가 쉽게 내려갔기 때문에 아주 맑은 공기 될 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갤청자입니다. 갤청. 이게 비갤청. 이게 비가 오고 난 뒤에 개다. 그런 뜻이죠. 이게 이렇게 구름이 껴서 비가 와서 그 공기 중에 있는 티와 먼지를 깔끔하게 씻어내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 뜨면서 구름 한 점 없을 때가 가장 좋을 때다. 그래서 비 갠 뒤에 가장 좋은 때다. 그래서 갤청 그렸습니다. 이게 갤청 그래요. 성급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좋다. 예,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 물수예요. 물수. 자, 이게 몸이 주되다. 가장 좋다. 젊을 때가 가장 좋죠. 하늘이 푸를 때가 가장 좋죠. 가장 좋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물이 가장 좋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이게 물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 때인가요? 어느 건가요? 여기 그냥 막 저기 지저분한 노은물이라든지 뭐 개울가의 물 뭐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라, 그 산에서 이게 이제 그 비가 내려가지고 그 땅에서 흡수해가지고 거기서 많이 걸러서 아주 맑고 깨끗한 산 계곡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산에 가면은 그 강원도 특히 가면은 그냥 막 바닥이 환하게 보이고 막 고기도 싹 보이고, 예? 티 하나 없이 엄청 맑잖아요. 그런 거 보잖아요, 여러분. 예, 그런 거. 그럴 때가 가장 맑죠. 그래서 물이 가장 좋을 때잖아요. 가장 좋다. 물이 가장 좋다라는 거잖아요. 물이 가장 좋을 때가. 그럴 때가 어느 때예요? 맑은 물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맑을 청자입니다. 맑을 청자예요. 이게 6급에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개견이에요. 개견변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요거는 가장 좋다, 뭐, 예, 가장 좋다. 그런 의미도 있고, 여기서는, 예, 젊다. 그렇게 해석도 되겠죠. 젊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데 개가 젊다. 그런 거예요. 개도 나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이가 어릴 때와 점점 커가지고 이제 청년 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또 늙어가죠. 개도 똑같아요, 사람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개 키우고 계신 분은 알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개도 나이가 있고, 태어나서 점점 가장 튼튼할 때가 젊은 개일 때죠. 그죠? 그 젊은 개일 때가 가장 사납죠. 아기 때 개가 사나운가요? 아니면 늙어가지고 늙은 개가 사나운가요? 가장 젊을 때가 개가 사납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시기할 시자예요. 시기할 시자입니다. 이게 시기하다라는 것은 어떤 거를 가지고 시샘하여 미워하다 그런 뜻이에요. 시샘하다는 건요. 이거는 1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가 이제 가장 젊었을 때가 무섭다. 그때가 가장 미워한다. 이 시기하다라는 것은 어떤 시샘하여 미워한다 그런 뜻이니까, 미워한다 그러면 무섭게 미워하는 게 무섭잖아요. 그죠? 예. 좀 더 볼까요, 그러면? 자, 이거는 눈목자입니다. 눈목. 그 다음에 이거는 가장 좋다. 젊을청, 푸를청 그런데요. 이게 눈이 가장 좋을 때예요. 그러니까 눈이 가장 좋을 때가 젊었을 때가 가장 좋죠. 젊을 때가 모든 게 다 좋아요. 뭐 몸이든 팔, 다리든 모든 게 건강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흰자와 검은자가 이렇게 젊은 눈동자를 보면은 흰자와 눈도 크고, 그 다음에 흰자와 검은자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눈동자 정자입니다. 네, 1급에 있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음심자입니다. 마음심.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젊을 때. 젊다, 가장 좋다. 젊을 청자. 젊은 때니까요. 젊은이의 마음이란 뜻이죠. 그쵸? 이게 젊은이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젊었을 때, 이렇게 젊었을 때 많은 꿈을 많이 꾸죠.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뭐를 갖고 싶다, 뭐를 하고 싶다 하는 때가 가장 생각을 많이 하고 가장 많은 요구를 하고 할 때가 젊었을 때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은 뜻정자예요. 뜻정.
이 5급에 있습니다. 뜻이라는 것은 뭔가 자기가 속으로 하고자 하는, 속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것들을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의사가 되겠다든가, 뭐 박사가 되겠다든가, 무슨 뭐 사업가가 되겠다든가, 정치자가 되겠다든가,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가 가장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젊은이의 마음이 그때가 뜻을 많이 둔다. 많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많이 가지니까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말씀은이죠. 말씀, 그 다음에 이거는 젊다 그런 뜻이죠. 젊다. 그러니까 여기도 젊었을 때가 가장 말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걸 뭘 하고 싶다, 뭘 갖고 싶다. 그렇게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주변 사람, 젊으니까요. 그 부모님에게, 내가 이제 뭐 의사가 되겠다든가 아니면 뭐 사업가가 되겠다든가 무슨 장사를 하겠다든가 하게 되면 그냥 맨몸으로 합니까? 돈이 필요하지, 돈이. 그렇잖아요. 뭐 공부를 해도 돈이 필요하고 학원 가서 공부해도 돈이 필요하고 무슨 사업을 해도 미천이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부모님에게 요구를 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젊은이가 말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때가 많은 요구를 하죠. 그래서 청할 청자입니다. 청할 청자예요. 청하다는 것은 뭘 필요한 걸 요구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청할 청자다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쌀미자입니다. 쌀미. 그 다음에 요거는 가장 좋다. 가장 좋다. 그래. 쌀이 가장 좋을 때. 좋을 때가 쌀이죠. 여러분이 뭐 논에 뭐 심을 때가 좋아요? 뭐 심어가지고 막 재배를 하고 가꾸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벼가 익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익었을 때도 그렇잖아요. 익었을 때도 뭐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익었을 때 베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쌀이 될 때가 가장 좋죠. 이 최종 단계잖아요. 이때 이제 이게 이제 물에 이제 씻어가지고 이제 아궁이에 넣고 이제 끓여서 밥을 해서 먹는 것이잖아요. 그때가 요럴 때가 이제 껍질을 까고 요럴 때가 가장 깨끗하고 맑고 좋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쌀일 때가 가장 좋다 그런 뜻입니다. 쌀일 때가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껍질을 벗겼을 때죠. 그래서 껍질을 벗기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벼를 찌다 그러죠. 방아 찌다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쪄가지고 껍질을 벗겼다 그러니까 찔정자도 되고요. 찔정. 그 다음에 요때가 가장 티 없이 맑고 깨끗해요. 그래서 순수할 정자도 됩니다. 순수할 정자도 돼요. 예. 예, 그 다음에 뭐 정밀할 정자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가. 예, 이거 4급에 있습니다. 이제 청용, 용용자가 있죠. 용용자는 4급에 있습니다. 용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 국어사전 의미가 보면은 상상의 동물 그래요. 진짜 상상의 동물이죠. 예, 상상의 동물이고요. 상상의 동물 하나 가운데 하나 몸은 거대한 뱀과 비슷한데 비닐과 4개의 발을 가지며 뿔은 사슴, 귀는 소에 가깝다고 한다. 깊은 못이나 늪, 호수, 바다 등에서 물속에 바다 등 물속에 사는데 때로는 하늘로 올라가는 풍운을 일으킨다고 한다.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상서로운 동물로 기린, 봉황, 거북과 같은 함께 사령의 하나로 천자에 견주며 천자라는 것은 이제 그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을 말하죠. 황제, 즉 임금 뭐 이런 최고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 하늘을 다스리는 천하를 다스리는 자를 말하는 거죠. 예, 인도에서는 불법에 수호하는 사천왕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천왕 또는 임금, 우리나라에서는 임금을 의미하기도 하죠. 임금, 예, 임금 이런 걸 의미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자세하게 우리가 이 용용자를 들어가는 한자를 좀 이따가 설명할 건데요. 그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 뭐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냐면은
예, 예, 뭐냐면 호수나 바다 등지에서 못이나 호수, 바다 등지에서 물속에 산다고 그랬죠. 물속에 산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거,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천자를 의미한다 이런 거. 그다음에 용의 모양. 그러니까 용자가 들어갈 때는 용의 모양과 무늬, 역할, 그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썼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예. 예, 용용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요거는 설립자입니다. 설립. 그 다음에 요거는 달월인데요. 달월인데, 아까 말하는 건 고기육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몸, 신체, 일부, 예, 이런 걸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몸을 나타내는 겁니다. 몸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 부분은요. 옆에 부분은 아까 늪, 바다, 호수, 뭐 이런 물 속에 살다가 하늘로 또 이렇게 올라가서 풍운을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뭐냐면 용의 몸이 세워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세워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용용자인데, 요거는 이제 설립자가 세우다 그런 뜻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설립자는 먼저. 이게 지금 설립자인데요. 설립. 네, 이건 7급에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설립자냐면요. 지붕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평평한 땅에 양쪽 기둥을 세웠습니다. 자, 이게 평평한 땅에 양쪽 기둥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지붕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평평한 땅에 양쪽 기둥에 지붕을 세우고 해서 이게 건설했죠. 그러니까 이 설립자는 세 가지 뜻이 나요. 건설하다. 그 다음에 두 번은 세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생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세 가지 뜻이 납니다. 설립자가. 그래서 평평한 땅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린 이런 모습의 집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원래 없었던 건데 세웠죠. 생겼죠. 그렇죠. 생겼죠. 원래 없었잖아요. 평평한 땅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똑바로 세웠죠. 그래서 세우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집을 건설했죠. 그래서 건설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세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몸을 세웠다는 거죠. 용이, 이런 모양의 용이 몸을 세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용용자인데. 자, 그러면은 요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요, 처음에 용이 이제 이렇게 세워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몸을 세워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죠. 올라가서 풍운을 일으킨다고 그랬죠. 아까 그 국어사전 의미, 용의 그 역할 의미가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세워서 지금 용을 세웠습니다. 몸을 이렇게 세웠죠. 몸을 세워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머리예요. 예, 머리고 그 다음에 몸이 이제 이렇게 막 비틀어지죠. 예. 비틀어지고 꼬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비닐 위에 보면은 이렇게 털처럼 이렇게 쪘죠. 그렇던 털옥삼변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용의 이게 머리입니다. 입이 이렇게 있고 몸이 이제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몸이 이렇게 불룩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용 비닐이, 몸의 비닐이가 이렇게 털처럼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털옥삼인자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용의 몸이 이렇게 세워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인데, 용의 입과 그 다음에 머리, 그 다음에 머리고, 그 다음에 몸이 이렇게 이제 구부러져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용의 그 몸의 그 비닐이가 이렇게 나와 뾰족뾰족 나오는 털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에서 털옥삼자를 썼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 털옥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털옥삼자를 썼고, 꼬리가 이렇게 돼 있고, 몸이 이렇게 몸이 막 구부러졌죠. 그래서 몸이 구부러져 있는 모양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용의 머리와 이불 모양을, 이게 이런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여기 사슴뿔 같이 생겼죠. 이게 뿔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입, 머리 부분, 입과 머리 부분이고, 그 다음에 몸이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트럭처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트럭 삼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용이 이렇게 서 있는 그 모습이고, 몸이 서서 있는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의 용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용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용용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볼까요? 자, 이게 지금 용용자인데요. 용용. 그 다음에 이거는 흑토입니다. 흑토. 그러니까 이제 흙은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길이 있고 산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흙으로 된 게. 근데 여기서는 지금 흙으로 된 산이 막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먼 산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것이 뭐냐면 용의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용의 몸이 이렇게 됐듯이 이렇게 진짜 그렇죠. 여러분이 산을 멀리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용의 몸이 이렇게 된 것처럼, 예, 언덕도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 롱자입니다. 예, 1급에 있어요. 예, 그래서 용의 모양이 이렇게 언덕처럼 이렇게 된 그런 모양이다. 용 모양처럼 생겼다. 언덕이.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대죽자입니다. 대죽. 그 다음에 이거는 용용자죠. 용용. 그래요. 근데 대나무로 만드는 건데 용하고 뭐가 비슷하다 그런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 대바구니예요. 대바구니는 대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대바구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나무로 만드는 건데 대나무로 만들 때 그 엮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엮어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대나무로 이렇게 엮어서 엇갈리게 이렇게 엮습니다. 이렇게 큰 대나무를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엇갈리게 짜는 거예요. 이렇게 엇갈리게. 그래서 여기 용의 비닐도 엇갈리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 비닐처럼, 용의 비닐처럼 이렇게 대나무도 이렇게 엇갈려서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큰 대나무에다가 대쌀을 이렇게 엇갈리게 해서 짜서 이렇게 대바구니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용의 비닐처럼 생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바구니 롱자입니다. 2급에 있어요.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용용자죠. 용용. 그 다음에 요거는 귀자입니다. 귀. 그래서 용의 귀라는 뜻이죠. 용의 귀라는 뜻인데 용은 어디에 산다고 그랬어요? 늪, 호수, 그 다음에 바다, 이런 물 속에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는, 내가 이렇게 말할 때는 지금 그 소리가 공기에 의해서 전파가 되죠. 음이 전파가 되잖아요. 근데 물 속에서는 그렇게 됩니까? 소리가? 낼 수가 없어요, 물 속에서는. 물 속에서 소리 못 내요. 물론 고래는 뭐 이렇게 확 소리를 내고 뭐 그러는데, 어, 이 물속에서는 소리를 낼 수가 없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그리고 또 거기서 또 귀도 낼 수가 없으니까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도 없어요, 물속에서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귀가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물속에 산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귀가 들을 수 없으니까 귀가 안 들린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 멍, 리, 롱자입니다. 기멍어리. 네. 여기, 예, 1급에 있어요. 예, 그래서 기멍어리라는 것은 귀가 안 들린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물속에 호수나, 늪, 바다 이런 데에서 사는 용이기 때문에 예, 귀가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기머거리 롱자입니다. 네, 좀 더 볼까요?
아, 요거는 이제 구술옥자입니다. 구술옥. 그래서 요거는 옥을 의미하는 것이죠. 옥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용용자예요. 이게 옥으로 만든 뭐가 용과 비슷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 얘기죠, 지금 이게.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옥피리가 있죠. 이게 지금 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옥피리라고 하는데, 옥피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막, 불면서 이게 이제 손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것이죠. 구멍을 막고 트고 막 하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해갖고 음을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높은 낮은 막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이게 옥에서 이제 소리가 막 이렇게 올랐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옥으로 만든 건데 이 옥으로 만든 옥피리가 용의 모양이 이렇게 가듯이 그 소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높고 낮고 하는 그런 음이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피리 롱자입니다, 이게. 옥피리 롱자예요. 1급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간머리죠. 간머리는 집, 건물을 나타내죠. 건물. 근데 여기서는 궁궐. 예, 궁궐을 나타내는 거, 의미를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는 용용자죠. 용용자는 아까 천자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은 황제 또는 임금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임금의 옷에 이르니 용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용의 눈물 막 그러면 그 왕의 눈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궁궐에 있는 여기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 네. 그래서 여기 집은 여기 건물, 집을 의미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궁궐에 있는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궐에 머무르면서 나란 일을 충실하게 하는 그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나란 일을 잘 하고 있으니까 백성은 어때요? 잘 살죠. 그러면서 백성들은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왕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왕이 궁궐에서 나란 일을 잘 하고 있으니까 백성이 왕을 좋아한다. 그래서 사랑받을 총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이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받을 총자예요. 여기 1급에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용용자죠. 그 다음에 이건 오두자예요. 그래서 왕의 옷에 용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에 용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어요. 뭐 신하도 누구도 백성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왕만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높으신 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또 그만큼 나라를 다스리고 큰 일을 하기 때문에 엄격해야죠. 그냥 이렇게 막 물르거나 그냥 뭐 대충 하거나 뭐 그냥 안일하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나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란 일은 엄격하게 정확하게 또 잘 지혜롭게 용맹스럽게 잘 다스려야죠. 그래서 엄습할 습자예요. 엄습할 습자입니다. 뭐 칠습자도 되고 그랬습니다. 칠습. 뭐 이제 왕이 어떤 이웃 나라가 뭐 잘못했을 경우나 아니면 어떤 전쟁이 일어나야 할 뭐 어떤 조건이 발생해 침투했거나 그럴 때 왕이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적을 무찔러라, 쳐라, 뭐 이렇게 그런 거. 그럴 때 이제 왕의 그 권한을 말하는. 그래서 칠습자도 되고 엄하다, 굉장히 엄하게 나라를 지혜롭게, 슬기롭게, 엄하게 잘 다스려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엄할 습자도 되고 그렇습니다. 3급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그림과 함께 많은 한자 강의했는데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